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전통 술도가의 안방. 따스한 황금빛 조명 아래 박정수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눈앞에는 마광숙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박정수의 입술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과거를 꺼냈다. 그녀의 첫사랑, 그리고 가문과 세상의 벽 앞에 무너져야 했던 사랑. 그는 따뜻하고 맑은 눈을 가진 청년이었고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현실은 더욱 잔혹했다. 그 사람은 정말 순수했어요. 세상의 더러운 계산 따위는 모르는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우리 가문은 그런 그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가문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박정수의 아버지는 그 청년을 만나러 직접 찾아가 모욕을 주었고 어머니는 박정수를 집에 가둬두며 강제로 맞선을 주선했다. 심지어 그 청년의 직장까지 압력을 넣어 그를 공경에 빠뜨렸다. 그러나 가문의 반대는 그들을 무참히 갈라놓았고 결국 그녀는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모든 걸 감췄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아 그 남자의 문 앞에 두고 돌아섰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예요. 마광숙은 조심스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박정수 앞에 내밀었다. 푸른 나무 아래 선 청년. 그의 미소는 박정수의 기억 속 그 사람과 완벽히 겹쳤다. 그녀는 숨을 멈춘 듯 사진을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감정이 북받친 듯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람이.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정말 이 사람이 당신을 키워준 분이라고요? 그러나 마광숙의 마음속은 폭풍이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바로 그녀가 아버지라 불렀던 인물이었다. 그녀를 길러준 유일한 가족. 그녀는 갑작스럽게 끔찍한 의문에 휩싸였다. 박정수가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충격과 두려움, 분노와 슬픔이 엉켜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압박했다. 잠깐만요. 마광숙이 일어나며 뒤로 물러났다. 그럼 설마 제가. 박정수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고 그 우연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은 곧 DNA 검사를 결정하게 했다. 정말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우연이 어떻게. 한동석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그 사진만큼은 부인할 수 없잖아. 한동석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만약 박정수가 정말 마광숙의 친모라면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박정수에 대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마광숙이 받을 충격은 얼마나 클까? 진실은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결과지는 진실을 말했다. 박정수는 마광숙의 친모였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한동석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광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결과지를 바라보며 오열했다. 그녀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밤마다 원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니. 박정수는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책감에 떨리는 손으로 마광숙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그 죄책감과 회한에 시달렸으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이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미워했던 마광숙이 자신의 딸이었다니. 그녀는 가문의 반대에 굴복해 사랑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 광수가. 내 딸아. 박정수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못났어. 그때 어머니가 더 용기 있었다면, 더 강했다면. 마광숙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세월. 자신을 버린 이유조차 몰랐던 시간. 그러나 박정수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정수에게 직접 물었다. 왜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를 그렇게 외롭게 떠나보내게 만들었어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왜 혼자 견뎌야 했어요? 박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며칠 뒤 박정수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들고 다시 마광숙을 찾았다. 그 편지는 그녀가 광숙을 낳고 떠나기 전 광숙의 아버지에게 쓰려다 보내지 못한 것. 그 안엔 그녀의 절박함,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당신께 맡기고 떠나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가문의 시선, 세상의 편견.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물어본다면 엄마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말해주세요. 편지를 읽은 마광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단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그 또한 아픔 속에 있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용서와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박정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숙은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엔 박정수의 가족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편지를 맞고 박정수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도 철저히 감췄던 것. 광숙은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일기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정수의 가족들이 그에게 가짜 편지를 보냈다는 것. 박정수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짓 소식을. 그래서 그는 박정수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던 것이다. 1985년 3월 15일. 오늘도 그녀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이 전해준 편지. 그녀가 정말 나를 떠났다는 그 편지가 사실일까? 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희망이다. 1987년 10월 22일. 광숙이가 엄마라고 말했다.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주지 못하는 내가 원망스럽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나를 잊었을까? 마광숙은 일기장을 읽으며 아버지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 역시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정수를 찾아가 일기장을 내밀며 물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냐고. 박정수는 자신도 몰랐다고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박정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무너져 내렸다. 제가 몰랐어요. 그분이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걸. 제가 보낸 편지들이 모두 차단됐다는 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숙의 상처는 그 말로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통을, 자신이 겪은 외로움을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광숙이 소리쳤다. 아버지가 겪은 고통은 그대로인데, 제가 느낀 외로움은 그대로인데, 이제 와서 피해자였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동석이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한동석은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이 상처를 덜 수 있다면 그게 가족 아니겠냐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광숙이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당신들이 서로 미워하는 걸 보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엔 이해와 혼란 그리고 미약한 희망이 엉켜 있었다. 그리고 박정수는 조용히 다가가 마광숙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오랜 기다림 끝에 닿은 따스함이었다. 광숙아, 어머니가 지금까지 못한 사랑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마광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박정수는 매일같이 마광숙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고 그녀의 어린 시절을 조심스레 묻고 들었다. 마광숙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어머니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아버지가 이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마광숙이 박정수가 만든 미역국을 먹으며 말했다. 그래? 그분이 미역국을 좋아하셨구나. 박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더 많이 만들어줄게. 그분이 좋아하셨던 음식들 다 배워서 만들어줄게. 한동석은 이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정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광숙이 발견한 또 다른 유품 속엔 박정수가 여전히 모르는 과거의 조각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박정수의 어머니가 쓴 비밀 편지였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정수의 어머니가 마광숙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며 박정수와 연락을 끊으라고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 협박에 굴복한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만약 당신이 우리 딸과 계속 만난다면 당신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 준다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아이가 좋은 집에 입양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정수의 어머니는 마광숙이 태어난 후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아버지 혼자 키우게 되었다. 마광숙은 이 편지를 들고 박정수를 찾아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화를 냈다. 당신 어머니가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협박한 것을. 저를 입양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을. 마광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박정수는 편지를 읽고 경악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박정수는 무너져 내렸다. 제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딸이었을까요? 그 순간 마광숙은 깨달았다. 어머니도 자신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가족의 욕심과 편견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만해요. 마광숙이 박정수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요. 아버지도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충분히 아팠어요. 박정수는 딸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그리고 마광숙도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한동석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지켜보겠다고. 그날 이후 박정수와 마광숙은 진정한 모녀가 되어갔다. 박정수는 마광숙의 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했고 마광숙은 박정수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동석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박정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광숙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광숙아, 나와 결혼해 줄래? 어느 날 저녁,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청혼했다. 마광숙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요? 너 같은 사람이니까. 너처럼 강하고, 너처럼 진실하고, 너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한동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정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자신이 드디어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된 것도.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광숙이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날 예정이다. 박정수의 가족들이 여전히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그 진실이 밝혀질 때 과연 이 새로운 가족은 다시 한번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한동석과 마광숙의 결혼은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박정수가 모르는 또 다른 아이의 존재가 밝혀지고 그 아이는 바로 한동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운명의 실타래는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